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길래 내가 하면 왜 비가 많이 오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김철수 선생님하고 또 우리 또 저기 이원석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스님 작년에 뭐 하기만 하고 왜 이리 비가 오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이 그 30회차 마지막 그 강의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강의자 또 원래는 오늘 책거리 같은 것을 좀 하면서 분위기 오뎅도 좀 삶고 어묵도 좀 삶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딱 30회차라고 하는 문체부하고 저희들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문체부에서 이걸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신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회차라고 하는 게 딱 짜여져서 딱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뎅을 못 삶았습니다. 다음 주나 혹시나 다음에 모일 때는 어묵이나 이런 걸 삶아서 같이 그 맛있는 책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천업성의 조형. 조형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떤 곳에 어떤 것을 두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쉽게 이야기하시면 건물 계획, 업성을 어떻게 계획했다 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양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 가장 첫 번째 사진은 제가 2022년 1월 달에 1월 그냥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그 2021년 저희들이 민간인쇄조보 학술대회 또 요맘때쯤 된 것 같습니다. 한참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저 강 팀장이 저한테 스님 이런 게 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얼른 우리 강 팀장한테 빨리 메일을 보내서 이분이 나랑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 야후에서 낙찰을 받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래서 얼마든 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좀 보내달라 해서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전종천 위원한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영천에서 받은 거죠. 하나는 영천 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저고 남문 복원을 위해서 이제 사실상 이래. 그래서 딱 보던 순간 저는 이 사진이 영천 관련된 사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천 읍내 전경이라고. 그래서 이 사진이 저에게 영천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 사진입니다. 왜 이 영천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렇게 지루하고 가지고 하품도 나오고 또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밑에는 2002년, 2006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22년 요까지 그 이제 영천읍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정리한 것 중에 동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큰 변화가 없이 일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남문, 객사, 군기고, 향청, 읍창, 사창은 지금 박사 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천읍성 보고서는 일치하고 있고 민경희 씨가 지금 석사 논문하고 영천 역사박물관이 두 개가 같이 동일한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객사는 전체가 다 다르게 있고 저희들만 숭열당, 향우척 지금 현재 숭열당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 강변에 좀 가다 보면 꼭대기에 지금 보물 220년대 그 숭열당이 숭열공원화대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 위치에 이제 있는데 그 위치 옆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기고도 역시 객사 앞에 있다. 뭐 향청은 숭열당이다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는 예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숭례혈당은 숭례혈당이고 향청은 향청이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거의 뭐 숭례혈당이 향청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up창과 사창을 구분해서 up창은 저는 이제 창대서원 뒤편 일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다음 사창은 창구동 90번지 현재 객사의 위치를 주장하고 계시는 쪽에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사실은 어떻게 개인적인 그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소논문을 적었으니까 이 글로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상호 연구자들의 아주 협의 또 그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스님의 생각은 박물관 스님의 생각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야, 이거 저거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면 됩니다. 저는 어떤 연구자들하고 싸우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1도. 뭐 저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어떤 영천 업성에 있어서 복원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한다면 연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재현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느 자리에 위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박물관이다 보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검증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연구자들은 실제로 그 검증 자료가 없어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금요일 날 하는 민간 인쇄 조보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모든 학위들은 민간 인쇄 조보가 없는 상태에서 박사학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실제 그 실증할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연구를 해서 누군가 그 연구를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논리적으로 풀어놓으면 연구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무래도 좀 보면 협의적인 학문 구조가 있죠.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연구자는 연구 어떤 과제가 없다 할지라도 연구에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연구를 해서 논거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하면 그걸 갖다 논문으로서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구 선행했던 연구 성과들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천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가깝게 풀어내자 하는 것이 왜 영천 읍성이 중요하냐면 영천에 모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장소.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을 넣었겠죠. 사람들은 영천인이 살았겠죠. 그래서 사람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영천업성은 상당히 우리 영천이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영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도입시킬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풀 수 있었던 그 가장 근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주 십몇 년 동안 축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축적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그 대구의 모 옥션을 제가 주로 자주 영천 자료를 많이 구입하는 옥션입니다. 그래서 이 옥션에 이 영양도라고 하는 것이 출품이 됐습니다. 당시에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의 출품이 되고 요 신영도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도를 보는 순간 돈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지고 저 탑이라도 팔아서 좀 사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건이 좋지 않은 저희들 박물관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갖다가 입찰을 했는데 2천만 원을 갖다 구하지를 못해서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차례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전화를 했습니다. 유찰이 됐는지 또는 사람이 사갔는지 전화를 갖다 해서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를 안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다가 3번으로 나눠가지고 2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4번이나 3번으로 나눠가지고 500만 원씩 넉 달 내가 드릴 테니까 좀 살 수 없냐고 주인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선뜻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대구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원래 이 물건을 보내주는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양도와 신령도가 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까? 너무 기쁜 나머지 누나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체육과지요. 그때 당시 체육과 과장을 했더니 이원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 구했는데 한번 보실 생각이 없냐고 하니까, 그래 보시는 게 내가 이걸 들고 마침 그때 구제역이 발생돼가 청통에 있는 그 텐트를 쳐놔놓고 그게 막 물이 나오고 막 그 차가 지나가면 물이 나오고 그까지 들고 갔습니다. 들고 보여주고, 그때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지나갔다가 이제 이게 마침 이제 저번에 한국지도학회 회장님이 이 지도가 있는 걸 아시고, 스님 이거 진품 명품에다 냅시다 그러더라고. 진품 명품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된다고, 박물관에 있는 걸 뭐가 내, 스님 좀 내자고, 자기도 좀 출연을 해서 출연비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품 명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영천업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아마 올해나 내년 안으로 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있고, 신령도는 특이하게도, 이 지도는 특이하게도 오늘 아주 그 기계 문명의 최첨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르죠? 이 지도는 신령도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그 앞에 있는 이 지도와 이 지도 군사지도입니다. 답은 보면 민간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로 민간에서 그런 지도 아니고, 제가 군사지도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군사지도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군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 이 지도는 특이하게도 그 신령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신령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고 있어서, 그리고 경산이라든가 경산 박사리 또는 뭐 경산에 그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제이석굴암, 제이석굴암이 아니고 그 관봉, 그 선본사, 이런 걸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영천의 경계가 어디고 당시의 신령의 그 범주는 어디였다고 하는 그 거리를 자세히 나타내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입수하면서 영천 업성에 대한 그런 걸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아주 특별한 두 장의 선물이 일본에서 도착했습니다. 일본에 가신 분이, 일본에 그 서지 관련해서 연구하러 가신 분이 서점에 들렸다가, 스님 이 영천 사진이 있는데 한 두 장을 갖다 스님 사실랍니까? 당장 사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거기서 한 장에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주고 사서 이걸 갖다가 항공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진이 받고 난 뒤 기쁨은 사실상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특히 보면 여기 영천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조양각이 볼 수가 있고, 아주 미상의 기와를 옛날 건물이 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객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객사 건물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단박에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영천에 목교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어쩌면 영천에 뚝다리 애들, 영천 애들이 뭐 좀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천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그게 뚝다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상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뚝다리 축제에서 한번 그 기획도 한번 해봤어요. 영천 똥다리 축제 해가지고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가 오는 축제를 한번 기획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획을 하다가 뭐 떨어졌지만,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는 영천 똥다리에 주워왔다라고 하는 그런 뚝다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조양각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여기 이제 작대청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앞서 있는 지도를 통해서. 요게 이제 객사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 거죠. 영천에서 봤을 때. 첫째는 뭐 조양각은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영천의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두 개의 건물지를 알아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두고 이건 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연하게 영천 100년 사진전을 할 때 받은 이 그 정양숙 씨라고 하는 영천시청의 그 계장님이 계신데 그 사진에 보니까 사실상 그 사진은 굉장히 위험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그렇지만 이제 뭐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하지 않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여기 보니까 유동 뭐라고 돼 있는데 글자가 잘 확실하게 안 보이네. 유동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천 면사무소고 영천 면사무소가 예전에 이제 이게 1932년도 앨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그 영천 면사무소에 있던 면사무소 대정 5년이니까요. 1915년 16년에 면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게 영천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영천의 이야기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경상북 도지사가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 사진이죠. 여기에 영자가 있습니다. 영 한문으로 이게 영양관이라고 하는 영천 객사입니다. 객사.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약간 한 단계 높은 익사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정청이라고 하고 요게 요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군수 장운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중기 농민 시인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론하셔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앞서 있는 두 개의 사진은 대체 이 사진의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떤 사진은 그 초점 쉽게 포커스 초점 정확하게 내가 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는 대부분 이런 사진들은 중심이 가장 이야기를 푸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이 사진의 대부분 중심이 그 이야기를 푸는 포인트인데 이 중심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 조형각 안에는 역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여기 사람들입니다. 깜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의 가장 중심은 사실상 이 도지사가 중심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뭔지 몰라도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강의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 사진 두 장에 대한 기사 내용이 일제강점기 1921년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무슨 영천 물산 품평회를 했고 또 품평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15일부터 7일간 영천군청에서 개최하는 영천군 일부, 영천군과 영천군 외의 대구부 그리고 3개군이 중요 물산품 이 품평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한국에 우리 조선에 있는 중요 물산들을 확인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품평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선진 문물을 갖다가 이 업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그 동경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5개의 사진들을 그 신문 기사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사진에 5장의 기사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의 틀에서 보시다 보니 그렇지만 이 기사와 함께 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김철수 선생님이나 또
우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사진은 오랫동안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사진입니다. 사실상 소장천은 어딘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는. 저도 소장천은 어딘지를 모르고 요게 1910년도에 가장 우리 영천의 사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1913년, 요것이 3년 뒤에 금오에서 찍은 사진이 요번에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금오에서 찍은 사진을 벌써 4일 전에 1913년도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원석 선생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기사에 한번 좀 내주셨으면 하고. 여기 소장처 미상입니다. 여기 영양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청, 여기 전폐와 걸폐를 모시고 있는 곳인데 다 이렇게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영양관은 사실상 영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원보다 아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영천에서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은 임금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통일되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업성에서 통일되게 만들어지고 형편 한 87% 정도가 이런 건물로 만들어지고 한 10% 정도가 약간 특이하게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다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층이 높고 요거는 임금의 전폐와 걸폐를 이 황제의 걸폐 임금의 전폐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층이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과 한 층이 높습니다. 약간 높게 이 건물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시더라도 이 객사는 그냥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은 딱 객사밖에 유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객사다라고나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천업성 자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와 22년도에 이거 한 장, 두 장, 그리고 2022년도에 이런 사진들이 영천에 관련된 사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영천업성에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써달라 해서 이제 논문을 한 편 쓰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연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영천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남문입니다. 남문. 그리고 객사이고 지금 요 건물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관청, 옥사가 아닌가. 보관청, 옥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는 곳. 지금 요 뒤에 요 건물. 실제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요 건물이 바로 숭렬당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숭렬당보다는 조금 앞에 객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스님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후에 나온 경매 2020년대 사진과 현재의 사진,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연산입니다. 여기 추운탑이 있는 마연산. 그리고 요게 지금 수도산이고 수도산. 요게 지금 현재 상수도 하고 있는 수도산이고 요게 지금 향교 뒷산입니다. 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교 뒷산과 이 움직이지 않은 건물 실제로 보기에 예전부터 그대로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진 작가가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옛날 렌즈와 지금 렌즈는 전혀 달라서 옛날 렌즈는 축약을 시키고 이렇게 거리를 짧게 만들고 요즘 렌즈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춰본 결과 산등성이가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이 사이에 이 산등성이 사이에 객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나온 사진 한 장이 중에서 보면 여기가 남문입니다. 여기가 작대청으로 추정하는 건물이고 조양각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나온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남문텀, 여기 조양각이고 조양각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작대청. 그리고 이 뒤에 객사가 있는데 이 객사가 요 뒤에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남문을 위치를 갖다 둔다면 남문, 객사, 작대청, 조양각 하는 건물들을 이렇게 일렬로 영천 강변을 따라서 한번 조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경북사진편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약간 영천 사진이 이게 작년 21년 한 11월 달에 이 블로그에서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저희들이 봐도 사실상 처음에는 이 사진이 영천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영천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 물길이나 이런 방향이나 산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게 영천을 잘못 찍었는데 다른 곳에 있는 걸 갖다 붙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연구를 쭉 해본 결과 영천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영천과 1984년에 찍은 영천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혀 사실상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의 모습이라든가 산의 모습을 쭉 보면 전혀 일치하지가 않다는 걸 최대한 이 S자 물결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그러거든요. 이 두 사진이 닮은 꼴이 산의 모습이나 닮은 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비교하는 걸 포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의문이하고 이게 객사입니다. 객사. 그리고 이게 객사이고 또 요게 여기 보면 요 안에 동그란 건물 하나가 크게 이렇게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요게 기와 1 건물, 기와 2 건물, 그리고 요게 조그마한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요렇게 한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요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호연정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문, 객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진을 갖다 비교해 보면 호연정, 남문, 객사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또 다른 학자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요게 남문이고 조양각이고 객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지금 남문 위치가 여기가 남문입니다. 남문. 그다음 요게 조양각입니다. 객사는 요 사실상 너무 거리가 좁습니다. 실제로 막상 가봐도 왜냐하면 지금 정량 모텔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일대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성신의원하고 있는 창구동 90번지를 전부 다 이제 지금 객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이 한 객사와 조양각의 거리가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조양각이라고 만약에 이걸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 객사와의 거리는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맞다라고 제가 호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자세하게 더 한번 지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런 연구들이 어떤 결과를 지금 내고 있냐 하면 35번 국도 지금 현재 우리 영천교에 있던 지금 남문의 위치를 조박골로 이렇게 약 한 200한 몇십 미터 정도 밑으로 내렸습니다. 복원으로 재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 35번 국도 위에 남문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박골로 지금 현재 내려와서 재현해서 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상 관청에서 하는 영천시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관주도형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관이 해야만이 또 어떤 지속성과 또는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민관이 좀 협력을 잘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의심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영천교가 옛날에 지금 목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1930년도 소화 5년에
소화 5년의 신문에 보면 영천에 영천교를 낙성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기사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영천교 낙성식 해가지고 위치가 또 이렇게 잘 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안 이제 영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천 업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영천이라고 하는 업성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사와 지역의 어떤 인문학적인 모든 자료들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을 누군가 열 수만 있다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다양성들을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뭐 행정상의 중요한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규모는 대충 평균은 이렇고 400척 한 2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존하는 읍성의 위치를 보면 전부 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고, 영천 읍성도 사적지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적지 지정을 바라보고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게 접니다. 왜냐하면 영천은 굉장히 중요한 읍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산남의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영천은 반드시 사적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읍성을 복원하고 읍성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천 읍성의 역사는 특히 보면 역사적으로 저는 충절의 고장이란 말이 사실상 좀 잘 안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영천은 충절의 고장보다는 오히려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된 이보음이라든가 절이의 고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충절보다는 절이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의리, 절이라고 하는 말을 따르게 말하면 의리의 고장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임진왜란을 빼앗겼던 영천성을 최초로 수복한 지역 주민이 하는 이고 방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890m다. 영천의 그 읍성의 규모가 890m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허물어진 거 빼고 남아 있는 것을 처음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동국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공간 배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시고, 축조 시기는 사실 조선 후기인 것 같다. 저는 지금 현재의 그거는 지형적으로는 평산성이고 또 규모는 한 2km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890은 남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구업성이 제일 잘 표현된 건 동국여지성남입니다. 1530년대 만든 건데요.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서쪽에 서쪽 2리쯤에 있다. 고을 서쪽 1리를 어떻게 이제 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거 우왕 때 일입니다. 이성을 산다는 말을 듣고 왔다. 그리고 늦은 가을에 시작해서 중동에 끝이 났다.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가을에 시작해서 중동에 끝이 났다. 한 몇 달 안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한 2달 정도 이상, 석 달, 2달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리밖에 되지 않아. 그 길이가 3리. 그리고 청통역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청통역을 어디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인 거죠. 청통역을 어디로 주로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강 건너, 무슨 동이죠? 쌍계동. 아니요. 그 강 말고. 저 위에 강 넘어. 쌍계동. 그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산면이 높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설명해 놨죠. 옛날에 이 정도 사실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 별로 없거든요. 산면은 높고 끊어져 있어. 오직 남쪽에서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업성이 있었고, 그리고 구업성 다음에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선조 24년 1591년쯤 되겠네요. 1591년에
했다. 설치했다. 이때 당시에 설치는 정축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있어가지고 조선 전기와 후기의 성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의 성은 이렇습니다. 송강실기에 남문이 있었다는 게 나와 있고 또 복제실기에 또 남문이 나와 있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백운제실기는 사실상 임진왜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장 저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일어난 배경이 여러 가지 3번이 적혀 있어서 남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 쉬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명 꼽혀 해주시면 제가 10분을 바로 쉬겠습니다. 3분 후에. 그 다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업성은 전부 다 사실상 경상도 읍지를 바탕으로 전부 다 쓰여져 있어서 이게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곳에 890m 요걸 갖다 기준으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옛날에 역사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앞서 써놓은 걸 그냥 답서대가 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서 사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보고 정확한 기록을 갖다가 이제 진짜 발로 밟으면서 하는 답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그 기록이 써여져 있던 그 저본 제일 첫 번째 썼던 기록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기록들이 거의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인 비판을 항상 연구자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영양지에나 뭐 이강지에도 다 사실상 1591년에 신축했다라고 뭐 정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읍성의 분류로서는 저희들은 그 평산성이고 그리고 또 방영성에 유사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볼 수 있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영천이 그 성이 없는 이유는 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돌 없습니다. 영천은 자연석벽이고 그리고 돌을 깰 수 있는 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깰 수 있는 돌은 최소한도로 신령이나 또 저기 보현산 쪽 그까지 가야 됩니다. 그까지 가서 그 돌을 실어 와야만이 영천은 깰 수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영천은 가보시면 전부 다 그겁니다. 청석. 우리 옛날에 청석하던 청석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천의 가장 맹점은 또 맹점이자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과는 다른 성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강돌을 주워와서 토판을 만들어서 그거다가 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만드는 특별한 성, 예쁜 다른 데가 같지 않은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또한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의 남문은 여기 보니 영양남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남루는 남문이다. 남루는 성의 남문이다. 영천은 루형문입니다. 루형. 그러니까 성문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개거식, 편거식 이런 거는 뭐 아실 필요가 없고 영천은 개거식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영천 남문의 그런 형태는 이러한 형태는 바로 그 개거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남문은 조박골에 있습니다. 조박골에 있고 그 조박골 옆에 창대서원 사이에 그러니까 단청에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이. 그거를 작대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작대청은 그 고을에 이제 그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뭐 이방이나 형방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마치고 난 뒤에 아사 그러니까 군수가 네 저 작대청 가서 저기 저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예전에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예비군 중대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대청이. 실제로 남문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군사시설인 양무당과 작대청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문이 문루로서 루가 아니라 문루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대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대청 건물은 그 일제강점기 사진 1921년 사진과 더불어 두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허물어져 있고요. 요런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 창고문, 고문, 창고, 고자문, 문이 있고, 뭐 부엌이라든가 뭐 이런 문이겠죠. 그 다음 문이 있고 또 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건 허물어진 자리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작대청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영양도에서 남문의 위치는 바로 지금 현재 자연석벽을 따라서 약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등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로 객사를 둡니다. 왜냐하면 남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 중에 하나입니다. 남문은 사실상 읍성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문에서 올라가서 남문의 얼굴에서 경주에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남문의 제일 첫 번째 임금의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를 설치했습니다. 영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옆에는 사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사창. 사실상 사창은 요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요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받고 또 씨앗 같은 게 없을 때 빌려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리 대금업이죠. 고리 대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보시면 고리 뭐 대금업 국가에서, 하지만 사창은 실제로 춘궁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그만 글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좌기청이라고 해서 이 세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빌리주고 받으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춘궁기에 곡식을 빌리주고 이제 그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있을 때 받는 세금과 농사가 안 될 때 받는 세금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같다면 이건 진짜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좌기청이라고, 사창 안에는 반드시 좌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아사 영역입니다. 아사 영역. 사실상 객사 영역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원래 객사가 가장 큰 영역이고, 이제 이거는 아흔을 갖다 아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연지라고 하는 게 있고, 연지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강물이, 실제로 빗물이 요렇게 내려 요렇게 합해지고 또 여기서 내려오는 두 개가 합해지는 자리에 이제 아바 음악 그 앞에 있었다고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조양각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남문과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망골례를 한다든가, 때로는 대성전에서 위에 그 중국에 있는 공자나 이런 사람들 북쪽을 하는 망골례를 하고 있는 남문 그 객사와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개의 건물은 북쪽을 향하고 남쪽을 정남을 향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향청, 지금 현재는 숭렬당으로 부르기 향청이 있고, 여기는 옥과 보관청, 옥을 관리하는 보관청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관리하는 것. 그 죄인들은 역시 객사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실제로 형방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추소라고 하는 형방이 있습니다만은 옥을 가두고 하는 거는 실제로 중앙 관리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숭열, 저기 지금 현재 호연정을 요 옆으로 이렇게 성벽이 있었는 요게 아마 890m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기에 동문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아마 읍창을 의미하는 읍창. 쉽게 말하자면 그 창이 두 개 있었습니다. 사창과 업창 두 개 있었는데 이쪽이 업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촌동이겠죠. 아무래도 이쪽에는 지금 현재 문외동, 성내동, 문내동이죠, 그죠? 문외동, 내동, 그리고 교촌동. 이쪽에는 아마 뭐 교촌동 주변에 있는 서부동 쪽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런 어떤 그림으로 이 영양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대충 보면 이 객사의 영역과 아사의 동원의 영역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보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아사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마을 면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현재 연구 성과를 보면 성내 시설에서 이런 어떤 조금의 어떤 요 내용들이 조금 서로 상반된 의견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뭐 현재 지금 현재 남문터는 조양각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점집이 있고 점집 그 앞에 요 위치쯤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남문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영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남루라고 하는 요 남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백흥암 보화로입니다. 문루는 그 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튼튼하게 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가 이렇게 전부 다 가려져 있고 상단부들도 가려져 있는 문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적 의미이기 때문에요. 밖에서 봤을 때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어 튼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는 루의 형태입니다. 루의 형태고 아까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던 게 이게 문루의 형태고 이게 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천에 있는 이 경북 영천 남문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루, 만약에 이건 영천은 루라고 했거든요. 요게 루입니다. 루. 2층에 이렇게 다 뚫려 있고 이거는 사실상 방어적 목적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루죠. 문루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성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 옆에도. 그리고 옆에도 성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도 튼튼하게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문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양쪽에도 또 앞에는 튼튼한 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게 영천성의 문루입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도 문루란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양남루라고 되어 있죠. 루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란 얘기죠. 이거란 얘기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에 이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이제 문루의 형태를 가진 누가 아닐까? 아니면 어느 일정 시기에 이 성벽 양쪽이 이런 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돌은 없습니다. 영천에. 이런 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그 강돌로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던 그런 성입니다. 자연석벽 사이에다가 일부에 이렇게 자연 깬돌이 있으나 그 옆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취약한 부분에 가장 먼저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만이 문루가 되는데 영천, 영양, 남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성의 방어적 목적으로서 맞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만큼 연회의 목적을 가진 그런 루입니다. 루. 그런데 문제는 루에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또 의아심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루가 감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화주라고 하는데 이걸 누화주라고 하고, 요 누화주에 보면 이 루를 받치려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문들은 기둥은 빼도 되는데 일부러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루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루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꼭 복원해서 세워야 되느냐 하는데 딱 한 가지 복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요 지금 현재 있는 기와, 이게 이제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게 착고라 그러고 요거를 부고라 그러는데, 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위에 보면 요렇게 뭔가 잘 꾸며놨는 그게 요 흔적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요거 하나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두말 없이 복원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영농담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농장이라고 하는데 영농마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유일하게 영천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요 영농마루를 가진 것이, 용마루가 있고 영농마루를 가진 것이 요거 하나 때문에라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담장에 요걸 표현해 놨는 건데, 요하고 요것밖에 영천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복원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걸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잘 못 끼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가운데서 또 영천의 건축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거 어떻게 했냐, 요거는 11장의 기와를 살살살살 올려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지금 내림마루 그리고 용마루, 내림마루 용마루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요거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이 전부 다 17세기 1600년 초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청량당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원 자리에 있었던 청량당. 그리고 이거는 경천경찰서입니다. 저기 보시면 영천경찰서인데요. 저기 지금 저거 한번 보시죠. 저거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네요. 요거. 이런 건물들이 없습니다. 이만큼 용마루 끝을 높이는 형태의 건물들이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건물과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조양각은 진짜 엉망으로 훼손을 시켜버렸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까지는 가능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보물로 지정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복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천의 특징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사진에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중요시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대충 비례는 이렇습니다. 비례는 1대1로 봤을 때 개화주 마루 누상에 있는 요 지금 누상에 있는 것과 1대1 건물이라서 아주 비례가 참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괜찮은 건물이 나올 수 있다. 되게 단아하고 예쁜 건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 보면 이제 조양각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조양각 있는데 보면 여기 이제 남덕문, 공구문, 그리고 이 지도가 언제쯤 지도냐라고 하는 게 1804년 정도 지도입니다. 1804년. 왜냐하면 네이루가 들어선 게 1804년이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공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공구문이 불타고 난 뒤에 1804년 봄에 불타고 가을대가 다시 지어서 완공을 해서 네이루라고 하는 걸로 지었다. 이 고루지요, 고루. 네이루는 고루다로 되어 있거든요. 군사적 시설이 있죠. 군사적, 멀리 볼 수 있는 고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양각 일대를 살펴보시면, 조양각 옆에 보면 요 지금 현재
둥근 원안에가 있는 게 문화원입니다. 요 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청량당이 있었고, 그다음 여기 지금 서시 뭐 제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죠? 서시들 문중 뭐 그 건물인데요. 와계정이고 서시들 문중 건물인데 여기 있었던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전에 남아 있는 사진으로서 지금 현재 조양각이 있는 게 여기에 지금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이고 또 여기 보면 여기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조양각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 뒷면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반대겠죠. 그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지금 향교를 한번 보시면 향교는 지금 현재 있는 대성전인데 여기 동무와 서무가 아직까지도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제와 서제는 되는데 여기 이제 명륜당이고요. 여기 포주 음식하는데, 그리고 홍문이 있고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요겁니다. 동사 교촌동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동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3일째 걷고 3일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3일째가 이게 담장으로 둘러차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동사가 남아있었다면 너무 귀한 사실. 어떻게 보면 향교는 여러 군데 있는데 동사가 남아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제, 서제, 그 다음 요게 이제 이천 건물이고요. 요게 포주입니다. 포주. 여기 포주. 요것도 보면 그냥 산문식으로 돼 있는데 루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 전에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0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여기 3일째고요. 아마 요 앞에 여기에 동사가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있고 홍문이 있었습니다. 홍문이 임금이 내려진 홍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 홍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있는데 있었을 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고 이제 지금 현재 향교에서 이걸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동산 미용소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이거 정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숭열당입니다. 지금 실제로 향청이죠, 향청.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보물로 지정됐는지 사실상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8세기 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에 보면 18세기 건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뭐 이게 이순몽이라고 하는, 이순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진짜로 아주 너무 재밌는 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순몽은 한량이거든요. 한량이 복장군이라 그러죠. 근데 뛰어난 나름대로의 복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그 개국 공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태조 이방원이랑 해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할 때 그 개국 그 공신 좌명 공신 삼국 공신 좌명록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역시 또 뭐 대단한 아드님이셨고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가 하나 빠졌습니다. 향청인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안공사가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거든요. 위안공사가 원래 저게 이제 이시들 집안에서 위안공사가 사라지면서 길을 내면 사라지면서 이걸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향청의 기능이 숭열당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요 건물이 지금 사진이 지금 엉켜 있어가지고 근데요.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연정입니다. 병화 이영상 선생이 숙종조의 인물이죠. 숙종조에 이제 사실상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본격적인 어떤 그 입조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독특한 분이시고 뭐 실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실학자는 아니고요. 청백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학과는 큰 연관이 없어서 실학자라고 부르면 청백리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위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편향적이셔가지고 조금 워낙 그 집에 가보면 절에 그 있는 석탑을 다 깨가지고 또 연화자대 이런 걸 가지고 초석을 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보면 고려시대 때 영천에 탑 2기가 부서져가 있어요. 2종류가.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 그런 폐사지를 깨트려서 영천에 있는 보현사 쪽에 저기 지금 보현산 쪽에 돌로 만든 건데요.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면 탑이 깨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연정이고, 영천의 그 지도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딱 나뉩니다. 혹시나 집에 지도가 있으시면 열무각이 있느냐 아니면 호연정이 있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열무각이 있으면 18세기 지도 1700년 지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연정이 있으면 1800년대 지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기 호연정은 1710년에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초려삼간, 내 집은 초려삼간, 새사는 바위없어, 차다리는 돌탄건가, 뭐 한줌의 시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지시고 했는데요. 이 호연정이 있는 그 모든 지도는 1800년 지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무각이 있는 지도는 1700년 지도라, 회화식 지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도 보면 열무각. 양무당은 1800년 지도입니다. 남문 옆에 있고 요거는 남문 옆에 열무각이 있어서 비교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호연정 요거는 경상은 1832년 지도 17년 71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호연정이 있느냐 열무각이 있느냐 아마 보면 17세기 지도냐 18세기 지도냐 19세기 지도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문의 표시가 전부 다 1층으로 되어 있고 19세기에 넘어가면 1800년대 넘어가면 남문은 2층으로 다 표기가 됩니다. 2층으로 다 표기가 되고 전부 다 여기 이제 경상도 읍지나 이런 2층으로 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사는 특이하게 객사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객사가 논란의 여지가 지금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사실상 성심병원과 정량모텔 사이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계시고, 모텔을 가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텔 하도 정량 모텔 그래서 저기 정량 모텔, 정량이 운영하는 모텔인 줄. 여기 보시면 남문과 객사의 위치가 남문 위치에서 약간 왼쪽에 가 있습니다. 다 18세기 지도는 1700년 지도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문하고 일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딱 이겁니다. 옛날에 모든 분들이 안 와보고 자꾸 뺏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17세기 지도의 가장 그거는 지금 팔도 여지도 여기에 가장 모본이 됐고 1700년, 1800년 넘어오면서 가장 모본이 된 지도는 영양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영양도입니다. 1804년에 그려진 영양도가 모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의 위치가 1700년대에는 전부 다 약간 왼쪽에 가 있다면 1800년 지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일직선상에 돌려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그 항공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요게 지금 남문 원래 이건 요까지만 길입니다. 요까지만.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이렇게 절대로 남문 객사를 통해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객사를 돌아서는 길을 내도 이렇게 올라가서 길을 내도 이렇게 낸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길을 뚫고 바로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상징하니까요. 여기서 꺾습니다. 꺾어서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남문지라고 봤을 때, 요 지금 현재 작대청입니다. 요게 지금 호연정이고, 호연정, 작대청 이 사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객사를 보면 이게 업창입니다. 업창. 그리고
여기가 향교, 숭렬당, 작대청.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객사 안에는 요 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패와 걸패. 전패는 임금을 상징하고 걸패는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망골레 초하루 보름날마다 군수가 와서 여기서 임금에게 임금의 건강과 왕실의 안녕을 갖다 기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이 객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객사사진은 완전 완벽하게 나오는 영천 공립보통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이 여기 있고 이 사이에 건물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객사를 표명하는 가장 그 자세한 지도입니다. 단 안타까운 점은 여기 현판이 보이고 있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시면 현판이 있나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판을 떼어버린 거죠. 그러면 1921년에는 현판이 있었거든요. 21년 사진에 보시면 영자라고 하는 현판이 반드시 나오고 있거든요. 현판이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921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년부터 20년 사이에 찍은 사진인 거로 보여지는데 현판이 안 보이는 걸 봤을 때는 21년 이후일 개연성도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영양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판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21년 사진에는 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거는 10년도 사진, 21년 사진, 여기 영자가 있죠. 현판이 보이고 있죠. 영자만 보이고, 요까지만 보이고 있는 거죠. 요 안에 이제 임금의 전패와 걸패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낸 사진 중에 보면 총 6장의 객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것도 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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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사. 요것도 객사, 요것도 객사입니다. 지금 남문 뒤에 보이는 요 희미한 요게 객사입니다. 총 6장의 객사로 객사의 위치를 좀 비정할 수 있었습니다. 1910년에 보면요. 1910년 일본이 작성한 지도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영천군청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체국이고 여기 보면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 지금 요 경찰서입니다. 요 경찰서. 지금 저쪽에 보이는 사진 쪽에 경찰서. 여기 경찰서가 요 십자 이렇게 칼을 두 개 이렇게 딱 해놔요. 여기 경찰 우체국이고. 근데 14년 지도에는 굉장히 번잡해졌습니다. 우체국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것도 지금 제자리에 있고 면사무소. 그다음 초등학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천 공립보통학교하고 초등학교인데 이게 5만 분의 1 지도여서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내동면, 내서면이라고 되어 있고 관할의 정문을 중심으로 동쪽을 내동, 서쪽을 내서라고 하고 있고 1910년은 전부 다 이제 14년도에 이 측량을 하면서 전부 다 동명이 만들어지고 있죠. 동명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요거는 내동, 내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있습니다. 옛날 거는 1912년 지적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조금 이제 지나간 심심풀이로 영천에도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영천 여기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대충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오수동 쪽인 것 같아요. 쌍계동 쪽. 쌍계동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여기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영천 도장 개수 건너는 영천읍 외에 있는 하천이 강물에서 매번 물이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가 교통이 두절돼서 불편함이 아주 심해서 도선을 개수해 가지고 안전하게 차를 갖다 운반해서 다니고 있다. 요게 16년이니까요. 벌써 16년도에 차가 영천 읍내를 달리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흔하게 있더라고요. 흔하게. 영천 경찰서에 대한 이야기가 16년 부산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영천 경찰서하고 여기 있는 경찰서하고 일치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영천 경찰서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영천에 그 교방이 있었습니다. 기생학교가. 영천에 기생학교가 있는 그 위치는 아마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그 서울 청사진 쪽으로 들어가서 저 골목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안쪽에 어디 교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병당은 이제 저기 저 군사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왜 우리가 저기 보인이라 해가지고 군대 가지 않고 지금 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포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병사를 관리하는 곳을 아병당이라고 합니다. 영천 전기에 그 교방 가요가 남아있는 게 영천하고 안동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교방이 4수가 남아있는데 유호인의 4개 집에 한 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 교방이 공간 이중양 대성전을 지었던, 아니 명륜당을 지었던 그 이중양이라고 하는 영천 군수, 그러니까 이연보의 아들이죠. 이연보의 아들이 있던 이중양이 이제 영천에 내려오면서 금계 외집에 2수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총 4수에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고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내동 이 보건소 자리와 옆에 있는 6방 거리는 문내동 34 또 90번지까지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90번지 일부 중에는 사창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아사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문이 남아있는 게 저 뒤에 지금 사진인데요. 저 뒤에 있는 사진. 요게 바로, 당시에는 이거 계문루라고 했는데, 1800년 후반부터 육명루라고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원에 문이 있고,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게 평지인데, 사실상 이 영천의 그 중에서 평지가 될 만한 게 지금 조양각 건너편 일대, 예, 파출소하고 지금 현재 그 지산 선생 지산 회관 있고 창녕조시회관 그 일대 외에는 영천은 거의 비탈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것도 지금 영천군청이거든요.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지금 이게 영천경찰서 앞쪽쯤에는 도로가쯤에는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1932년대 영천군청의 1930년에 그 영천군청을 개청합니다. 32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좀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천이 그 보건소 자리가 실제로는 아주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도로를 내면서 그 앞쪽에 도로를 내면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에 비가 깃던 자리, 비석 많이 세웠던 자리. 동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엎드려 가지고 있는 동원에서는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옆에 서리는 적고 있고, 옆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형방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이쪽에는 뭐 이방이든가 이런 건 정도 되겠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형방에서는 추소라고 있습니다. 추소. 바로 앞에 6방 거리에서 지금 추소라고 있는데, 추소에서는 형방을 추소라고 하는데, 이 영천에서 결속유치를 간행해서 이 형방 앞에서, 이 추소 앞에서 태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방에서는 영천의 공방소는 바로 추소 옆에 있습니다. 추소 옆에 있는데, 영천에서는 특이하게도 공방에서 많은 영천설을 간행했습니다. 특히 1607년에 간행한 포원집, 그리고 또 1613년에 합격자 명단인 28년 정사물이라고 하는 사람, 명천의 그 입양에 있었고 공부하셨던 정사물이 간행한 거, 그리고 변복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닝 페이퍼, 그러니까 시금에 말하자면 오픈북을 간행을 했습니다. 영천이 워낙 임난이 끝나고
갑자기 시험을 쳐야 될 사람이 너무 증가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천 성수복 전투를 통한 그 추정이나 또는 어떤 그 공신록에 등장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골고리 처처의 그 학습 강학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강학소에 있어서 시험을 치러 갈 때 진사시를 치러 가든 뭐 대과를 치러 가든 간에 이 시의 마지막 끝자를 함께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컨닝 페이퍼 오픈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오픈북을 영천 군수가 간행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성균관에서 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결속유치라고 해서 영천에서 법전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법전서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영천 사람이 영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으로 강등이 돼버렸습니다. 영천이 군에서 현으로. 그때가 아마 1845년쯤 현으로 강등이 된 것 같습니다. 5년에서 한 7년 사이에. 그 다음 다시 군으로 복원이 되면서 이 영천군수 이효승이가 법률서를 하나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속유치라고 하는 법률서가. 그래서 영천에서 간행한 거는 반드시 군수의 이름이 붙던 영천의 이름이 붙던 영천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던 반드시 관판본 영천에서 만든 거는 반드시 영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사과판에서 영천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판에만 그러니까 영천군 공방소에서 만든 것만 영천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간행을 합니다. 영천군수 2구, 그 다음 영천군 개간해서 첩산선생 비전 문장 개범이라든가 지지당집이라든가 또 그 다음 또 포은집 이만봉 이 군수는 자기 봉급을 다 털어가지고 이 포은집을 1677년에 간행을 합니다. 그 기록을 자기가 남겼습니다. 내가 봉급을 다 모아가지고 이 목판을 간행한다라고 아예 뒤에다 발문에다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천은 사실상 출판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천은 그 매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1653년 영천군수 2구가 수민방을 만들기 한 이해전에 와서 영천 순치연간에 영천군 관련한 그 기화를 만들었습니다. 요 기화가 영천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구해 왔는데요. 또 이것도 영천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성의 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